살도 빼면서 살균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생강청인데요. 생강을 전자레인지에 익힌 방식으로 생강청을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생강청은 전부 다 익히지 않은 채로 생강청을 만드셨죠. 또는 마늘청, 또 양파청 만들 때도 익히지 않은 청 방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생강을 이렇게 전자레인지 한 12분 정도 돌려가지고 익힌 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니면 속이 쓰려서 못 견뎌요. 익혀야 됩니다. 익혀야지 효과가 있어요. 그 다음에 소금, 설탕 넣고 생강청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거 단독으로도 살이 빠지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개인적인 체험입니다만 생강의 어떤 지방분해 효과가 좀 탁월한 것 같고, 시서스도 이렇게 생강 계열이거든요. 홈쇼핑 같은 데서 파는 시서스도 온라인에서 팔죠. 그것도 생강이 좀, 생강청을 집중적으로 먹으면 확실히 살이 빠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저는 이제 그 식품과 약초를 가지고 치료하는 것을 연구를 오랫동안 해왔고, 그 다음에 세균과 바이러스를 그 중에서도 이렇게 곰팡이를 소멸하는 방법을 연구를 계속 해왔습니다. 관련 특허가 10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의학 동영상을 유튜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에 대해서, 현대의학에 대해서도 전혀 무지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병원에서도 아마 제 방법을 따르면, 정신의학까지도 해서 저는 어떤 제 나름대로의 치료 방법을 체계화 시켜놨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들으면 아마 따라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코 엉터리가 아닙니다. 과학기술을 발표하는 사람으로서 의학도 굉장히 과학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생강청을 익혀서 생강청을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다. 그렇게 했을 때, 따라했을 때 제 기술을 출범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누구도 생강을 익혀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늘청, 그 다음에 양파청을 만들 때도, 마늘청을 만들 때도 익혀서 만드는 사람은 없어요. 전자레인지에 16분 이상 돌립니다. 그래야지 구토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늘 단독만으로도 가능하고 양파 단독만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생강하고 제가 그 양파, 마늘, 청 두 가지를 합해서 또는 마늘이 더 우선적으로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몸에 살균제도 되면서 식품으로 살균하는 방법을 연구를 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발표할 수 있기를, 이렇게 또 지적재산권 형성을 위해서 발표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개인도 치료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생강청 플러스 마늘, 양파청 이걸 하면 웬만한 것은 다 살균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생강 같은 거는 바이러스 질환에 굉장히 탁월한 것 같습니다. 마늘도 그렇지만은 이것만 먹어도 웬만한 살균이 몸에 이렇게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복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강청하고, 그다음에 생강하고 조리대를 제가 청으로 해서 먹으셔야지, 그냥 생강을 끓여서 먹으시면 약간 지방분해 효과가 좀 덜한 것 같아요. 아마 용량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다만 생강 같은 거 하실 때, 생강, 마늘, 양파 같은 때 와파린이나 병원에서 아스피린 같은 거 드시는 분은 좀 자제를 해주시게, 출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출혈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리대도 십이지장 기형이 보통 많이 씁니다. 조리대하고 연근가루하고 이렇게 주대기 할 수 있고요. 떠나서 심한 출혈에는 생방가루 조금 프로테이즈를 섞어서 하시면 치료가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시가루도 같이, 홍시다 그러니까 약간, 그렇죠, 홍시가루 같은 거, 감가루를 같이 섞어주면 아주 효과가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당근 플러스 생밤 플러스 감가루를 섞어가지고 조리대 가루를 섞어서 이것도 이게 지혈이 됩니다. 연근가루도 섞을 수 있어요. 이게 남의 기술을 연구한 것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식품 약초로 치료하는 특허를 10건 이상을 제가 제출을 했고, 당연히 치료가 됩니다. 치료가 거의 대부분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좀 어려운 내장 출혈이 많이 일어나서 단순한 십이지 궤양으로 생각을 했다가
쓰러졌는데 바닥에 이렇게 덩어리 같은 것이 나왔었어요. 그것은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구라가 아니고 거짓말이 아니면 속임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명란젓 같은 건데 무슨 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손으로 뜯어봤더니 피가 나와서 혈전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이거를 이해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암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뭐 어떻게 받아들이셔도 좋습니다. 남을 치료하지 않습니다.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그 치료 경험을 따라서 지적재산권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거의 대부분의 질병을 치료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드라이기 같은 거로 전문가의 220와트에서 세균과 바이러스, 곰팡이, 열에 약하잖아요. 제가 공통점을 찾았었어요. 찾아가지고 열에 약하구나 얘네들이. 그다음에 산 종류하고 플러스 그다음에 염기 이 두 가지로 얘네를 단백질 표면을 스크래치를 내면은 삼투압 현상으로 터진다는 사실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관련된 것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치료제를 만들었고요. 우리 면역 세포가 세균과 바이러스나 이런 표면에 빵꾸를 뚫어가지고 염산을 주입해서 삼투압 현상으로 터뜨리거든요. 그 점에 의학을 연구를 하면서 그 점에 착안을 해서 만든 방법입니다. 토마토 케찹 절반 들어가고 우리 식품으로 구성을 합니다. 어떻게 토마토 케찹 그런 거 그다음에 펩시콜라 콸콸 콜라도 지방을 녹이는 효과가 타고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균과 바이러스의 단백질 표면을 녹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깔라맛이 콸콸 동남아시아는 감기약으로 씁니다. 그 다음에 원액을 넣습니다. 매실청 콸콸 매실청도 살균 효과가 타고나죠. 그 다음에 배 아플 때 저도 매실청도 먹습니다. 네, 아주 탁월합니다. 그 다음에 초고추장을 왜 넣냐면 산이 들어갔을 때 초고추장을 제가 12장 기염으로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 왜 식초를 먹다가 막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고추장 형태로 먹으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그래? 고추장이 주는 어떤 위액을 많이 분비하게 하는 효과로 인해서 위백의 방어층이 형성되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체가 갖고 있는 살균력도 있고 그래서 이걸 같이 넣습니다. 초고추장, 그러니까 고추장 플러스 유자청, 마늘 가른 거 이렇게 또는 진간장 이렇게 되겠습니다. 꿀을 넣으셔도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그거를 좀 넣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다 추가로 유자청을 좀 더 넣을 수도 있어요. 유자청도 살균 물질이기 때문에 식품과 그 약초를 가지고 살균하는 것을 연구를 했고 세균과 바이러스 그리고 관련된 특허가 10건 들어가 있습니다. 공개가 돼 있죠. 치료는 되는데 특허를 안 주더라고요. 저도 지금까지 황당하게 생각해서 다 치료가 되는데 정말 어이가 좀 없습니다. 네. 드라이기 아까처럼 얘기를 하다 까먹었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피부병 같은 거 하면 열이 축적되어서 여드름 뾰루지 각종 피부병 다 죽습니다. 저도 그 방법으로 피부병이 많았는데 다 해결했고요. 사타구니 피부병도 다 해결했고 완산은 제가 락스 과산화수 베이킹소 락스의 살균력에 주목을 하고 하도 해도 안 되니까 여름 끝자락에 아주 무더울 때 나더라고요. 그래서 속상해서 굉장히 낙심을 했는데 락스를 한번 사용해 보기로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단독으로. 그래서 락스 과산화수 베이킹소다 70, 20, 12 정도 프로테이지는 딱 지키지 않으셔도 돼요. 저도 다 정확히 저울에 재서 하는 게 아니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있겠죠. 이렇게 해서 했더니 하루에 비닐장갑 끼고 10대번을 발라줬더니 치료가 되더라고요. 진물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진물이 나오는 것은 드라이기로 해서 왔다 갔다 화상 입지 않게 조심하세요. 저는 개인적인 경험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꾸덕꾸덕 마르면 그때 하셔야 됩니다. 락스 과산화수 베이킹소다로 해서 딱 하니까 다 살균 항문까지도 되더라고요. 항문이 제일 약한 피부인데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사타구니나 이렇게 겨드랑이나 이렇게 몸에 여러 군데를 드라이기 살균을 합니다. 뾰루지 날 때도 있거든요. 여드름 같은 뾰루지 날 때 있죠.
이렇게 헤르페스 나올 때도 이렇게 저도 이렇게 헤르페스 이거 드라이기로 가열해서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 번 왔다 갔다 축적을 열을 축적을 시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괴롭히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소멸을 시키는 거예요. 한꺼번에 하려다 뭐 화상 입습니다. 그래서 추적적으로 오늘 뭐 했으면 또 내일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루에 이렇게 해가지고 열을 축적시켜 나가면 소멸이 되더라고요. 단백질은 이제 안에 이제 열이 축적이 되니까 안에 세포벽이 파괴되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해결했습니다. 락스 과산화 베이킹 소다는 충치균도 해결하더라고요. 물렁물렁하니까 스프레이통에 담아서 제가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손에 살균제로도 제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손 같은 데 얼굴에도 아무 이상 없어요. 상문 피부가 제일 약한데 거기 발라도 이상이 없어요. 알코올을 대신해서 살균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알코올은 70% 언저리에서만 살균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프로테 공중에 휘발이 되면 날아가면 살균이 더 이상 안 됩니다. 뭐 80%, 90%, 100% 이렇게 될 것 같지만 안 됩니다. 60%도 안 됩니다. 50%도 안 되고. 그래서 이게 술은 1급 발암물질인데 그것보다 강한 공업용 알코올은 1급 발암물질이 아니라고 그러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예, 그런 것을 머리니 물티슈에도 섞고 광범위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호흡기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술은 1급 발암물질인데 공업용 알코올은 1급 발암물질이 아니고 정말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거 대신 이거 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 대단한 걸 발견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학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발견했는데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사업화시키 좀 합시다. 락스하고 그다음에 뚜러퐁을 제가 결합 실험을 했는데 그걸로 이제 화장실 줄눈을 시기하는 그걸 했거든요. 되게 하얘집니다. 그래서 변기에도 넣어가지고 하고 있어요. 저기서 TV에서 주방 세제로 몸을 씻었다는 사람을 봤더니 내가 저거 피부에 안 걸리나? 피부만 깨끗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되게 이상하게 생각을 했고 이걸로 한번 이렇게 몸을 씻어볼까? 그래 너무 독하잖아요. 너무 독하니 피부가 손상될 수 있어서 뭐를 많이 희석해서 했더니 얼굴에다 발랐고요. 머리는 안 발랐어요. 머리는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얼굴에 많이 발고 몸 전체를 씻는데 했더니 좀 깔끔해지더라고요. 좀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피부의 주름도 좀 상대적으로 없어지는 것 같고 젊어진다 그러나 느낌인지는 모르겠는데 실제로 좀 제가 나이가 있는데도 좀 이거를 물을 많이 희석해서 화장품 연료로 하시고 이거 반도체 세정제를 해도 괜찮아요. 반도체 세정제나 아니면 산업용 세정제 이렇게 들어가셔도 제가 계단 청소할 때도 썼는데 계단이 유난히 깔끔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되게 지금도 저는 뭐 이렇게 샤워할 때 계속 쓰고 있습니다. 네. 눈에는 들어가지 않게 하세요. 입에도 안 넣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 이제 제 기술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강이 아니라 식초, 식초, 사과식초 아시죠? 세배식초 말고, 빙초산 안 됩니다. 사과식초하고, 치약을 어떤 종류도 상관없습니다. 그걸 섞어가지고 미백 치약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프로테이즈를, 식초를, 물을 좀 넣어가지고 희석을 시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희석을 넣어가지고, 치약을 거기에 같이 하면 하얘집니다. 이거 이제 이런 거 만드시면 제 기술 보조입니다. 베이킹 소다하고 소금하고 같이 결합해서 냉장고 탈취제 이런 것들에 가능합니다. 뭐 이렇게 운동하는 같은 경우 드라이기로 살균하면 깔끔해지고요. 다 살균이 되면 깔끔해집니다. 그래서 냉장고 탈취제로 탁월한 것 같아요. 이것도 제 기술 보조입니다. 어쨌든 뭐 저 가서 지금 그 아까심에 그 락스 그 토마토 케첩하고 그다음에 깔라맛이 콸콸, 펩시콜라 콸콸, 그다음에 매실청 콸콸, 그다음에 그 초고추장을 넣어가지고 여기다 추가로 유자청을 더 넣을 수 있다 그랬죠. 이렇게 해서 바이러스에 대해서 탁월한 것 같습니다. 한 컵을 물을 타서 컵을 한 컵을 이렇게 먹잖아요. 한꺼번에 먹는 게 아니라 한 7번에 이만한 컵이면 7번에 걸쳐서 먹거든요. 조금씩 먹어요. 그럼 이제 혈액 속에 액상이 들어가서 반영하는 시간이 한 20초 걸리고요. 혈액 전체를 도는데 한 30초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어도 많이 먹어도 어차피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장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혈액 속에 한 소주 한 잔 분량 정도, 그 정도 밑으로 이렇게 흡수가 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그걸 이용해서 혈액 속에 있는 바이러스나 세균을 소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험을 했고 성공적이었어요. 아무 이상 없이 잘 치료됩니다. 저는 지금도 계속 이거 먹고 있어요. 독감 걸리거나 감기 좀 해볼 때도 여러 가지 바이러스 질환이라고 의심되는 부분에서 특히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헤르페스에도 탁월합니다. 대상포진 같은데 효과가 있어요. 대상포진이 원래 헤르페스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바이러스 종류는 아주 탁월하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궤양 같은 것이 좀 있는 부분들, 12제한궤양 있는 부분들은 좀 조심해. 그걸 한꺼번에 너무 마시면 막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 자주 먹어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조금씩 이렇게 드시고. 조리대하고 그다음에 그 출혈이 일어나면 조리대하고 조리대 가루나 아니면 맥상으로 조리대 끓여서 먹습니다. 매일마다. 조리대하고 이제 연근가루하고 조리대 가루, 연근가루 뭐 이렇게 반가루 조금 섞으면 출혈이 다 해결되더라고요. 저도 저렇게 이것도 이번에도 그 구사일생 그리고 치료법을 연구해서 살아났습니다. 홍시 같은 것도 탁월하고 홍시가루 같이 섞어줄 수 있습니다. 홍시가루 짱입니다. 홍시 그냥 비타민 C가 부족하면 이렇게 잇몸 출혈과 내장 출혈이 잘 생깁니다. 홍시가루는 진짜 탁월한 것 같아요. 저도 그것 때문에 아주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습니다. 청도 반지 있잖아요. 그거 먹었습니다. 하루에 막 8개씩 먹었는데 그랬더니 이렇게 출혈이 멈추더라고요. 12제량 귀향인 줄 알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가 아주 제가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지식을 다 동원해 치료를 했는데 제 스스로를 치료했죠. 병원에 가려다가 이렇게 말았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제 의학에 대한 자부심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겨우 그렇게 결국에는 치료했고요. 짧은 시간 내에 치료한 것 같습니다. 몸 아픈 데 없이 건강합니다. 이렇게 쇠약감도 없고 살이 다시 쪄서 제가 또 요새 생강청을 좀 복용을 하고 제가 개발한 운동법과 그거 보시면 나요. 배 운동법. 그래서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동영상 보시면 나옵니다. 그거하고 이제 같이 생강청을 먹으니까 좀 살이 상대적으로 혈관 질환에도 좋을 것 같아요. 혈관에 있는 지방 빼고 그다음에 뱃살이 좀 빠지는 것 같아요. 생강청을 자주 먹었더니 뱃살이 조금 빠지는. 거기다 생강청 플러스 제가 만든 방법으로 만든 생강청을 음미하는 것. 다른 거는 좀 그렇죠. 제가 만든 걸로 하셔야 됩니다. 다른 건 오히려 효과가 좀 떨어질 수 있어요. 익혀야 됩니다. 생강을 익혀서 생강청을 만드는 방법은 제 거 마늘청, 양파청도 익혀서 하지 않으면 토합니다. 이렇게 익혀서 마늘청 만들고 양파청을 만들고 생강청을 만들어서 혼매를 하시거나 그것을 결합시켜서 혼매를 하시면 제기술 구조가 됩니다. 소금, 설탕을 넣고 이렇게 해서 익혀가 전자레인지에 한 12분 정도 익히면 다 익혀지더라고요. 아니면 토하게 돼요. 구토 못 먹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꼭 익히셔야 됩니다. 익혀서 생강청 만들, 익혀서 마늘청, 익혀서 양파청 만들. 이렇게 이제 그걸 또 혼합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부자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에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무청 같은 것을 만드셔도 돼요. 무청도 익혀서 만듭니다. 익혀서 만들지 않으면 속쓰려요. 그렇게 만드는 것도 제 기술 부자가 돼요. 다만 무청을 드셨을 때 위궤양이나 12지대양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 출혈 조심하세요. 출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율무도 마찬가지. 율무도 드실 수 있으나 자주 드시면 이게 위벽이 깎아지고 장벽이 좀 깎아져서 그런 궤양 증세가 있는 부분들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런 조리대 45%, 어성초 10%, 선백조 10%, 곰보버초 5%, 비단풀 5%, 예덕나무 5%, 소르장이 5%, 구절초 5%, 연동초 5%, 쌀이나무 5% 이렇게 해서 기본으로 만들고 이거는 이제 살균 물질이 되는 겁니다. 세균과 바이러스에도 작용을 하고 이게 안에 들어가서 출혈을 멈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광범위하게 저도 적용할 수 있어요. 저도 이걸 많은 약초를 많이 사다가 저기 굉장히 약초 좀 많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게 하나하나 다 먹어보고 그래서 이게 독성이 있나 없나 이런 걸 확인을 했고요. 작용을 제가 다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전문 약초는 안 했고요. 그냥 그 일반 시중에 허용된 일반 사람들에게 허용된 일반 약초로만 했습니다. 독고마리 5%, 부처선 5%. 이것은 이제 결합을 시켜서 프로테이진을 저도 딱 저울에 달아서 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하시면은 그게 세균과 바이러스 살균하거나 헤르페스 바이러스도 효과가 있어요. 그다음에 위장 장출혈하는데도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아까침에 조리대하고 그다음에 연근가루, 그다음에 생방가루, 그다음에 홍시가루, 그다음에 이런 걸 섞어 놓은 것이 더 강력합니다. 이거보다 출혈에 있어서는. 이 방법으로 만드시면 제 기술 고지입니다. 조리대 55%, 어성초 10%, 삼백주 10%, 건보부추 5%, 10%, 비단풀 5%, 소료장 5% 이렇게 들어가서 이 내용 구성을 가지고 딱 프로테이지는 딱 정확히 똑같이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간단한 살균 방법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살균제로서 약초화자가 식품을 살균하는 것, 세균과 바이러스 살균하는 걸 찾았다 그랬잖아요. 그 특허를 10개를 냈다고. 그거 이제 연구 결과입니다. 남의 연구 결과를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마십시오. 조리대 55%, 조리대가 제일 안전하고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다른 거는 조금씩 좀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먹어왔고요. 별다른 문제가 없어요. 과용량으로 복용하지 않는 이상은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독에 있어서는 이제 이거는 이제 가지고 살균 물질로 사용하셔. 액상 끓여서 하시거나 가루로 하셔서 치료에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입니다. 도둑질 하셔서 상업화시키지 마십시오. 남의 기술 구조를 녹두, 진흙, 그다음에 검은콩, 생밤을 섞어서 살균 해독제로서 술 먹을 때도 그렇고 술 해독제도 그렇게 이걸로 하시면 저도 약초 이걸로 이제 하나하나 다 복용하면서 독성이 있는 거 없는 거는 독성이 지나치게 있는 거 일부러 먹진 않죠. 그래서 자칫한 간수성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조심하면서 조금씩 먹고 그 자기 몸에서 일어나는 작용을 제가 연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많이 먹었어요, 약초는. 근데 녹두, 검은콩, 생밤 이걸로 꼭 해독제를 만들어서 끓여서 제가 이거를 같이 그 위에 복용하고 배가 빵빵하게 불어오면 이런 간소성이 있는 겁니다. 독성. 그게 신기하죠. 이게 어떤 가스가 부풀어 올라서 그런다고 생각하지. 그게 아니에요. 빵빵. 그래서 이 간선상이 좀 있는 걸로 제가 보입니다. 저는 이제 그걸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의학을 연구를 했어요. 그다음에 대추가루하고 생강가루하고 커피가루 하시면 근력 회복자가 됩니다. 이것도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뭐죠? 여기 매실청하고 커피하고 가루가 됐든 액상으로 하시든 커피 그냥 봉지 커피 있죠? 가루로 든 거 그걸 드셔야 돼요. 시중에 파는 음료 커피는 프로테인이 너무 낮아서 그래서 좀 살균 효과가 확실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봉지 커피를 한 2봉에서 보통 살균 별다른 치료제가 없을 때 그걸 먹습니다. 매실청 플러스 커피가루 섞으면 굉장히 근력이 강화됩니다. 운동선수도 딸이 어떤 특정 금지된 약물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드시면 됩니다. 이것도 이제 제 기술 구조입니다. 굉장히 강력합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그다음에 당근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하시고 커피가루, 생강가루 이걸 2개를 합하셔도 근력 회복자가 됩니다. 커피가루 운동 능력을 굉장히 좋게 만들고요. 생강가루 합했더니 좋더라고요. 그래서 커피에다가 소금, 설탕 넣고 이렇게 커피가루하고 봉지로 생강가루 넣어서 판매를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또 유자청가루, 레몬청가루, 그다음에 과일청들은 딸기, 바나나, 망고, 이렇게 사과, 오렌지, 귤, 감귤, 크림베리, 어떻게 블루베리 이렇게 가루들을 넣어서 이렇게 판매를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고 가루나 액상으로 판매를 하셔도 제 기술 구조입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커피가루에다 맥주 각종 술들 맥주나 과일주들 기타의 술들을 가루화시켜서 커피가루, 소금, 설탕, 가루, 술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하셔도 제 기술 구조입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그 다음에
그걸 그 커피하고 같이 섞어가지고 이런 술들을 같이 판매를 하셔도 제 기술을 좀 맥주가루 얘기를 했더니 독일 어떤 회사에서 맥주가루를 만드시더라고요. 참뭐 이상하게 내 아이디어는 어디선가 반영돼서 나오고 네, 이게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율무하고 포도, 율무가루, 포도가루, 그 다음에 뽕잎가루 또는 오디가루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뽕잎이 싸니까 율무가루, 포도가루, 뽕잎 또는 오디가루, 사과가루 이걸 섞어가지고 피부가 좋아집니다. 이것도 다 연구를 했기 때문에 번데기가루, 소고기가루 이것도 같이 해서 피부가 좋아집니다. 피부 좋아지는 치료제로 아주 화장품 원료로도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입니다. 아까 전에 락스하고 뚜러퐁도 희석을 해서 화장품 원료로 사용하시거나 락스, 과산화수, 베이킹소다도 이것도 화장품 원료로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섞어서 어떤 거기 뭐죠 거기 물티슈 같은 데 섞어서도 아주 탁월한 살균제가 됩니다. 손살균제도 되고 얼굴 살균제도 되고 사타구니도 되고 다 됩니다. 겨드랑이 살균제 아주 탁월한 것 같아요. 겨드랑이 냄새 나신 분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정신병 보조 치료제로서 정신병이 어떤 그렇죠. 영양분이 좀 부족해서 관련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신병 연구도 했기 때문에 관련 동영상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조치료제로서 사과, 생방가루, 키가루, 체다치주가루 이렇게 정신병 부조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과는 아세틸콜린을 활성화시켜주고요. 생밤도 비타민 B1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있고 키도 비타민 C, 체다치주도 비타민 B계통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비타민 B계통이 부족할 때 정신병이 발현이 잘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도 다 나와 있어요. 구글 자료에 보시면.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보조 치료제로서 사용하시면 제 기술 부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커피하고 초콜릿하고 고속들에 달렸을 때 너무 졸려가지고 휴게소에서 잠을 잔데도 너무너무 졸려서 제가 커피하고 가나 초콜릿 한 통 있죠. 커피는 그냥 제가 커피 뭐 자판기 커피를 먹었던 걸로 기억납니다. 그래서 그걸 해서 같이 먹었더니 잠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 택시 운전사라든지 기타 뭐 다른 사람 잠 안 오게 해서 마약고용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이거 먹을 필요가 없어요. 네. 다른 약 먹을 필요가 없고 이거 먹으시면 됩니다. 잠이 싹 사라집니다. 커피하고 초콜릿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커피나 어떤 초콜릿 가루 또는 카카오 가루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초콜릿이 맛있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 의료가 되겠습니다. 여기다 녹차 가루를 섞어주면 잠이 더 안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지적지상권 형성을 위해서 발표하고 있으니 남의 기술 도둑질에 성업화시키지 말아주세요. 변비치료제로서 매실청, 생강청 그 다음에 이것을 섞어서 하시면 변비에 탁월합니다. 또는 무화과 가루, 무화과 아시죠? 부추가루, 사과가루를 섞어도 탁월한 변비 치료제가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합산을 해도 탁월한 변비 치료가 됩니다. 혈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시면 제 기술 보조가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매실청하고 무화과를 섞어도 그렇죠. 이것도 변비 치료제. 생강하고 생강가루하고 생강청 할 때 그다음에 생강가루하고 익혀야 됩니다. 생강은 아니면 구토 증상 이런 생강청하고 무화과 섞어도 이것도 되고요. 무화과 가루하고 사과가루 섞어도 이것도 변비 치료제. 무화과 가루하고 부추가루를 섞어도 변비 치료제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기중에 어떤 특정 몇 개만 딱 골라서 따로 자기가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매실청하고 사과가루를 섞어도 변비 치료제가 됩니다. 매실청하고 부추가루를 섞어도 변비 치료제가 됩니다. 이해가 가시죠? 매실청, 생강청, 무화과, 부추가루, 사과가루. 의학과 어떤 식품과 약초를 연구해서 치료 방법을 찾았다고 특허 10건이 좀 신청되는데 기술이 공개가 돼 있어요. 어쨌든 이것도 저도 이제 계속 추가 연구를 해나갑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해서 하시지 마세요. 그다음에 살균 물질로서 생강하고 생강가루, 마늘가루, 양파가루 다 익혀야 됩니다. 대파가루까지 해서 익히지 않으면 구토 납니다. 못 먹습니다. 토 나옵니다.
익혀서 하시는 건 이거 제 기술. 이것도 살균 물질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짱 좋습니다. 네. 그다음에 생방가루하고 그다음에 그 생방가루, 그다음에 커피가루하고 사과가루를 섞어도 커피가루하고 사과가루, 그다음에 운동 능력을 좀 활성화시켜 준 게 있더라고. 커피가 사과도 그렇고요. 사과도 성격이 좀 활발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아세틸콜린을 쪽지네요. 사과가. 그래서 정식병 보조치료제로서 제가 식품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커피가루, 사과가루, 생강가루 이렇게 해서 커피 생강을 하면 몸이 굉장히 활성화됩니다. 운동 능력을 활성화시켜줘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치매 관련한 사람들은 줄 필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생강 아니면 적어도 생강이라도 생강, 마늘, 양파 이런 것들을 치매 환자에게도 도움이 된다. 이걸 이제 하시면 이제 제 기술입니다.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마세요. 생강, 그다음에 생강가루하고 커피가루, 생강은 반드시 익혀야 된다. 여기다가 그 사과가루만 섞어도 강력한 운동 치료제가 된다. 운동 능력이 커진다. 또는 그때 생강가루를 섞어주면 근력까지도 좋아진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늘가루하고 양파가루 다 익혀야 됩니다. 생강가루, 또 플러스 조리대, 유자청, 커피가루를 섞어가지고 살균 물질로 하셔도 제 기술군요. 유자청이 살균 능력이 좋은 것 같아요. 커피가루에다가 유자청 섞어놔도 살균 능력이 탁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조리대를 그냥 끓여서 계속 먹고 있고요. 생강하고 같이 끓여서 먹으면 그렇죠. 몸에 치료가 되면서 생강으로 인해서 출혈 문제가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위장장애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강할 수 있기 때문에 생강을 익혀가지고 생강청 만든 거. 안 익히면 토 나옵니다. 그래서 생강을 딱 조리대하고 같이 섞어서 드시면은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생강 단독으로만 해도 이게 완전히 그렇죠. 뱃살 빠지는 게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시소스 가루도 있다 보니까 홈쇼핑 같은 데 팔잖아요. 그래서 익혀서 생강청 만들어서 이렇게 하시면은 제 기술거죠. 익혀서 마늘가루, 생강가루 익혀서 하시는 분들 보통 다 안 하죠. 토 나오는데 이게 못 먹습니다. 생으로 그냥 익혀서 전자레인지가 한 12분 익히니까 되더라고요. 12분에서 마늘은 좀 더 한 14분 이 정도 익혀야 될 것 같고 마늘, 양파는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살균 물질로서 탁월한 것 같아요. 일단 뭐 생강가루하고 마늘가루, 양파가루 이거 기본으로 청으로 하셔도 되고 이거는 살균 물질로도 되고 몸의 운동 능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조리대, 유자청, 커피가루 이걸 섞으셔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커피에다가 조리대를 가루를 섞어서 조리대 액상을 가지고 커피 끓이셔도 맛있습니다. 조리대에다 커피가루 해서 이게 커피가루 플러스 소금, 설탕, 조리대 가루 이렇게 하시거나 액상으로 파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좀 조리대 액상에다 유자청을 섞어 놓는 경우 이것도 제 기술 구조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조리대에다가 생강청, 생강가루를 섞어서 하거나 액상으로 하셔도 제 기술 구조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조리대에다 사과가루를 섞으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조리대에다가 그 다음에 생방가루를 섞어서 이렇게 하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통합액젓, 이렇게 멸치액젓, 그 다음에 플러스 까나리 액젓 이렇게 구성이 이제 까나리 액젓이 멸치 액젓이 많이 들어가고 까나리 액젓이 두 번째, 그 다음에 새우 액젓 이렇게 들어갑니다. 어리굴젓 같은 것도 들어갈 수 있어요. 프로테이즈로 이렇게 그 다음에 참치 액젓 같은 것도 들어가서 이렇게 통합 액젓 만드셔서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끓여서 만드는 고추장, 된장, 간장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 끓여서 안 하죠.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메주가루를 쓰지도 않고요. 메주가루 안 씁니다. 저는 전혀 안 써요. 맛있어요. 맛짱
예, 저는 저기 고추장 같은 거나 된장 같은 것도 그냥 전혀 메주가루 안 씁니다. 메주가루 안 쓰고 만드시는 방법도 제 기술 전통적인 방법은 다 씁니다. 그래서 안 쓰고 만드신 건 다 제 기술 보조입니다. 끓여서 만들어서 그것을 상온에 며칠 발효를 하면 금방 다 됩니다. 소금만 그냥 거기 보통 기본은 그대로 고춧가루 넣고 그다음에 찹쌀 풀을 써가지고 찹쌀 풀을 많이 넣으면 맛이더라고요. 찹쌀 풀을 넣고 끓여서 하고 그다음에 마늘 갈은 거 넣어주고 진간장 넣어주고 그다음에 그 소금 넣어주고 소금을 잔뜩 넣어야지 부패가 안 돼. 설탕 물엿을 넣고 이렇게 만듭니다. 양파가루를 양파도 좀 같이 끓여서 갈아서 넣을 수도 있어요. 사과 같은 걸 넣을 수도 있고요. 뭐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일단 고추장 된장에다가 뭐 각종 뭐 사과청을 만들 각종 과일청들을 넣어서 유자청 넣어서 만드는 경우 레몬청 과일청들을 넣어서 만드는 경우도 제 기술 구조입니다. 간장에다가도 마찬가지고요. 거기다 식초도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물엿, 쌀엿, 조청 이런 것들도 과일청들을 넣어서 만드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유자청, 뭐 레몬청 이런 기본정들을 이렇게 넣어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조리대를 넣어가지고 식초 또 그다음 물엿, 쌀엿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입니다. 조청 만드셔도 조리대를 넣어서 그다음에 고추장, 된장, 간장 간장만 너무 맛있더라고요. 조리대 물을 써서 넣는 것도 제 기술 구조입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그다음에 물엿과 쌀엿을 섞어주는 경우 이렇게 물엿과 쌀엿, 조청을 섞어주는 경우 이런 통합 이런 것을 통합해서 쓰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사과 식초 기본적으로 쓰시죠. 여기다 각종 과일청들을 넣어서 식초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뭐 네, 이거 쓰시면 제 기술 구조입니다. 네, 그다음에 고추장, 된장, 간장 만들 때도 과일청들을 섞어서 넣으시면 짱입니다. 과일청이나 과일잼 이런 것들을 섞어서 만드시면 제 기술. 고추장, 된장 이렇게 만들 때 그 외국 사람 입맛에 맞게끔 하마산 치즈, 체다 치즈를 녹여서 같이 하시면 제 기술 구조입니다. 그래서 또 제가 소스를 한번 만들었는데 고추장 같은 거를 좀 매콤하게 고추장 된장 다 가능. 고추장 된장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금 설탕 넣고 살짝 끓여가지고 기름을 좀 넣는 버전, 기름을 넣지 않는 버전, 물로만 하는 버전이 있어요. 살짝 끓여서 만듭니다. 고추장 된장 이런 것들을 끓여서 만들고 간장 같은 거 넣어주고 그다음에 설탕을 좀 넣어주고 물엿도 쌀엿도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좀 매콤하게 하려면 청양고추를 좀 잘라서 넣어줄 수 있어요. 그다음에 양파를 좀 씹히게 넣어줄 수도 있고요. 그냥 마늘가루 넣어주고 양파가루 이렇게 해가지고 기본으로 만듭니다. 여기다가 기본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끓여서 뭐 외국 사람 입맛에 맞게 체다 치즈 가루나 체다 치즈나 아니면 파마산 치즈를 섞어서 하면 또 맛있더라고요. 또는 거기다가 좀 뭡니까 토마토 케첩을 섞어서 된장 고추장 할 때도 소스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여기다 각종 과일청들을 뭐 유자청, 레몬청, 뭐 사과청, 그다음 바나나청, 딸기청, 그다음 망고청, 귤청, 오렌지청, 청이나 잼의 형태로 과일들을 넣어서 만들 수 있어요. 크림베리도 되고 블루베리도 되고 각종 모든 건 다 됩니다. 과일 종류 이렇게 해서 하시면은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파시키지 맙시다. 외국 사람의 입맛에 맞게끔 고추장, 된장 이런 것들을 간장을 세계화시키기 위해서 좀 입맛을 맞춰서 파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개발했습니다. 식품 산업을 하나의 어떤 상업적으로 산업으로 큰 사업으로 생각해서 관련된 레시피를 내놓고 있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그 다음에 녹차에다가 각종 과일청들 가루를 뭐 통결 건조하시든지 어떻게 그렇게 넣으셔서 유자청 플러스 녹차
유자청 플러스 그다음에 조리대를 갖다가 차로 만드는 경우, 이것도 조리대에다가 각종 유자청, 레몬청, 과일청들을 섞어서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녹차에다가 조리대 섞어서 파시는 경우, 그다음에 조리대 단독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녹차 이렇게 만드셔도 제 기술을 보조가 되겠습니다. 녹차에다 과일청 만드는 이런 부분들, 이런 데를 과일 섞어주는 부분들 이렇게 해서 만드셔도 제 기술 보조가 되겠습니다. 녹차에다가 커피 가루를 섞어서 잠이 안 오게 하는 그런 치료제로 만드셔도 제 기술 보조입니다. 녹차에다 커피 가루, 카카오 가루를 섞어서 잠이 안 오게 하는 치료제로, 치료제라기보다는 그런 제품으로 만드셔도 제 기술 보조가 되겠습니다. 또는 초콜릿 가루도 가능합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 성업화시키지 맙시다. 그다음 파래김하고 세멸치를 볶아가지고 설탕을 많이 넣어서 그걸로 안주류로 만드셔도 제 기술 보조입니다. 호두 같은 거나 땅콩을 갖다가 이렇게 좀 쪼개가지고 소금 좀 넣고 설탕을 왕창 넣어요. 그래서 약간 카라멜화 시킵니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설탕이 딱 굳어요. 카라멜화 된 것이. 그거 진짜 짱 맛있습니다. 이렇게 만드셔도 제 기술 보조입니다. 약간 달고나까지는 아닌데 그런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냥 설탕 버무려는 호두가 아닙니다. 호두에다가 소금 넣고 설탕을 왕창 넣어서 녹여서 것을 하셔도 제 기술 보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판매를 하셔도 제 기술 보조가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샌드위치를 잘라가지고 거기다가 그 소금 설탕을 넣고 이것을 익혀서 녹여가지고 그 샌드위치 표면에 이렇게 딱 달고나처럼 달라붙게 만드셔서 그렇게 만드셔도 제 기술 보조가 되겠습니다. 버터칠을 좀 할 수 있어요. 버터로 하면 좀 더 맛있어요. 버터는 이제 없으면 싼 거는 그냥 뭐 이렇게 마가린 쓰시면 되겠죠. 네, 그렇게 하셔도 제 기술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샌드위치 만드시면 제 기술 중입니다. 거기다 이제 각종 생크림을 얹어서 먹거나 이렇게 건포도를 얹어서 먹거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에 성업화시키지 맙시다. 그다음에 커피에다가 커피 플러스 커피가루, 소금, 설탕, 생크림 가루 이렇게 섞어서 넣으시는 거예요. 우유가루를 섞어서 넣으시는 이렇게 해서 봉지로 파셔도 제 기술 보조입니다. 또는 치즈가루 또는 파마산 치즈가루를 섞어서 커피 플러스 소금 플러스 설탕 플러스 파마산 가루 또는 치즈가루를 섞어서 하시면 제 기술 보조입니다. 커피 가루, 소금, 설탕, 와사비 가루, 겨자가루를 좀 섞어서 하셔도 제 기술. 커피 플러스 소금, 설탕, 카레가루를 어떻게 카레가루가 돼? 이런 카레가루를 좀 섞어서 이게 공지 커피로 파셔도 제 기술 보조가 되겠습니다. 설계 능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말아십시오. 지적재산권 형성을 위해서 제가 이것을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는 곳입니다. 남의 기술을 폄하하지 맙시다. 네. 치료가 되는데도 이상하게 특허를 안 주다니 되게 황당했어요. 그다음 맥주 가루에다가 맥주에다가 여러 가지 과일청들, 과일 가루들을 같이 넣고 과일청들을 넣거나 생과일을 넣거나 해가지고 그런 맥주를 만들어요. 맥주에다 유자청 넣는 경우, 맥주에다 레몬청, 각종 뭐 사과청, 딸기청, 그다음에 뭡니까 바나나청, 망고청, 크림베리, 체리 주스 뭐 어떤 등을 섞어서 맥주를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맥주에다 각종 과일주들을 섞어가지고 만드셔도 맥주에다가 또 포도주에다가도 이렇게 각종 과일청들이나 잼들을 섞어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입니다. 포도주에다가 건포도를 섞어서 포도주를 만드는 방식은 제 방식입니다. 맥주나 이런 과일주들을 만들 때 보리 엿기름을 부직포로 해서 넣어서 만드는 방식은 제 방식입니다. 맥주 효모를 쓰지 않고 빵 만드는 이스트로 맥주를 만드시거나 또는 그 과일주들을 만들 때 각종 막걸리도 마찬가지고 빵 만드는 이스트로 막걸리 만드셔도 제 기술 보전입니다.
전통적인 방법으로 맥주를 조저하지 않습니다. 빵 만드는 이스트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보리 엿기름 넣어서 만드시거나 각종 과일 청들이나 잼들을 넣어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과일주들에게 다른 걸 섞어서 만들 수 있어요. 딸기주를 만들었는데 맥주도 만들었어요. 맥주를 끓여가지고 거기다 보리 엿기름 넣어가지고 설탕을 계속 먹여서 빵 만드는 이스트를 이렇게 보온실에서 육성해가지고 설탕 먹으니까 많이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그 액상을 넣고 따뜻하게 해주니까 많이 자라서 그걸 넣어서 맥주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계속 설탕을 먹이는 방식으로 했더니 진짜 짱 맛있어요. 뚜껑을 좀 닫아 놓으면 탄산이 많고 뚜껑을 열어 놓으면 탄산 없이 만들 수 있습니다. 과일주들도 다 이렇게 만들고요. 딸기 같은 것들도 그렇고 딸기, 바나나, 망고, 사과, 배, 그 다음에 크림베리, 체리 이런 것들도 다 되고요. 이렇게 해서 만드셔도 제 기술이고요. 끓여서 만듭니다. 끓여서 만드는 과일주는 제 과정,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 포도주에다가 건포도를 넣어서 제조하시는 경우도 제 기술입니다. 포도주에다가 모로주를 섞어서 판매를 하셔도 제 기술 구조입니다. 포도주에다가 각종 과일주들을 섞어주거나 포도주 만들 때부터 이런 과일청들이나 잼, 과일 자체를 갖다가 같이 섞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포도주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입니다. 포도주에다가 파마산 치즈가루나 체다 치즈가루, 프로테즈를 낚여 들어가서 치즈의 풍미를 나타나게 하신 것도 제 기술 구조입니다. 체다 치즈 가지고 제가 그렇죠. 술을 만들어 너무 맛있더라고요. 체다 치즈 단독으로 소금 설탕 넣고 부직포에다가 보리 엿기름 넣고 그다음에 설탕을 계속 먹여서 육성한 이스트를 이렇게 하고 육성한 이스트를 붓고 이렇게 해서 만드는데 너무 맛있어요. 그다음에 체다 치즈에다가 사과 같은 거 각종 과일들을 또는 과일청들이나 잼들을 넣어서 만드셔가지고 하셔도 맛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끓여서 했는데 체다 치즈 플러스 그다음에 우유, 체다 치즈 우유 해가지고 사과나 각종 여러 가지 과일들을 넣을 수 있어요. 체다 치즈하고 우유만으로도 단독 가능합니다. 두유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체다 치즈 우유가 제일 맛있는데 여기다가 소금, 파마산 치즈가루를 같이 섞어줄 수도 있어요. 보통은 안 섞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똑같이 보리 엿기름 넣고 부직포로 육성한 이스트 넣고 설탕을 계속 먹여서 하는 체다 치즈 우유주 너무 맛있었어요. 그냥 체다 치즈 잔정으로 되고 그다음 대추 야자주, 대추하고 대추 야자 있잖아요. 대추 야자는 서로 틀립니다. 중동산 대추하고 대추 야자주를 같이 섞어서 동일한 방식으로 해줘야 너무 맛있었습니다. 코코넛주를 만들었는데 코코넛주에다가 여러 가지 딸기주를 같이 섞어줬는데 진짜 바나나주, 바나나, 망고 이런 그다음 사과 이런 것도 코코넛에다 섞어주는 구조도 제 기술입니다. 딸기주에다가 여러 가지 과일주들을 섞어서 하시니까 또 그것도 맛있더라고요. 맥주에다가 각종 딸기주나 망고주, 바나나주 이렇게 섞어서 파시는 경우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맛있게 좀 합시다. 또는 소주에다가 이렇게 다른 과일주들을 좀 섞어서 이렇게 판매를 하시거나 맥주가루를 소맥 있잖아요. 맥주를 좀 섞어서 판매를 하셔도 제 기술 구조가 저는 히트알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맥도 있으니까. 그래서 소주에다가 맥주 섞어주는 소주에다가 각종 과일주들을 섞어주는 경우 또는 과일 액상 같은 거, 과일 청잼 이런 것들을 과일 섞어서 소주를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소주에다 유자청을 넣어서 레몬청을 넣어서 소주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입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소주에다가 치즈, 파마산 치즈 조금 느낌이 나도록 그렇게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입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